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7일 VOA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정책을 빈틈없고 철저하게 검토한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믹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진과 공허한 말이 아닌 강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는 얄팍하고 깊이 없는 제스처로 영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조율과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지난 1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일시적이고 맞춤형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방안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원활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일부 제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사회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와 인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재가입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다자주의로의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유엔 안보리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 연설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책무,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조약과 협약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인도주의 법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제정한 규칙과 표준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Let me be clear. The United States is not seeking to uphold this rules-based order to keep other nations down. The international order we helped build and defend has enabled the rise of some of our fiercest competitors. Our aim is simply to defend, uphold, and revitalize that order. 블링컨 장관의 이런 메시지는 미국 정부와 갈등이 심화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중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들이 높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Human rights and dignity must stay a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Some argue that what governments do within their own borders is their own business, and that human rights are subjective values that vary from one society to another. Bu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egins with the word universal, because our nations agreed there are certain rights to which every person, everywhere, is entitled.
블링컨 장관은 이날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부 행동이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손상시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이 여전히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말 대신 행동을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면서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재가입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호 준수로 되돌아가고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중국의 주도로 열렸으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연설 뒤 발언에서 다자주의는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 국가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열리는 미얀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라 안팎에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미북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이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미국 측에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 부분보다는 이제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최대 안전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정한 입장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처 발언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북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대북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문제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내에 뭔가 그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대북 정책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과 쌀, 미화 지폐 수천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최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10일 서울경찰청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해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는 한국의 발전상과 김정은 정권의 독재 실상을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탈북민들의 앞길을 총칼과 감옥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이 수감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남은 탈북민들이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로 사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으며 심혈관 질환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최근 공개한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 100만 명당 6.9명이 메탄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우크라이나와 레소토, 이집트, 조지아에 이어 전 세계 5번째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또 심혈관 질환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이 100만 명당 4.5명으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으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오존 반응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메탄가스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가축의 분뇨, 인분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구온난화와 인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와 유류 등 다른 에너지원이 부족한 북한 같은 국가들에서 메탄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맨체스터 수도권 지역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탈북민들이 모두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원 후보는 7일 최종 개표 결과 984표를 얻어 7명 후보 중 2명을 뽑는 이 지역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낙선했고 영국 의회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티머시 조 후보 역시 맨체스터 수도권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의 26%인 689표로 2위에 그쳐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낙선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자신을 지역 주민이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패배가 아닌 성공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북한 주민을 대표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먼저 경험했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티머시 조 후보도 VOA에 이번 패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면서 선출직에 계속 도전해 미래 북한의 변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